아이고, 뭐 하고 섰어? 앉아. 사는 게 이래. 젊은 시절 내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니? 빼다 박았다, 그치? 여기까지 따라온 건 혜지 소식 때문이에요. 기집애 쌀쌀 맞긴. 몇십 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이렇게 정없게 굴래? 무슨 정이요?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예요? 지난 시간 얘기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뭐 하고 사니? 뭐 들고 온 핸드백도 신고 온 신발도 다 명품 같은데 결혼은 했고? 남편은 뭐 해? 혜지 연락처나 주세요. 어디 살아요 지금? 아우, 걔도 나 닮아서 얼마나 극성인지 어려서부터 친 사고가 아주 수두룩 빽빽이다. 나 걔 키우면서 돈 수천 들었어. 혜지 어디냐고요? 미국 살아. 미국 어디요? 런던. 거짓말을 하려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. 오랜만에 만나서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집애 말본새 좀 봐. 어디 엄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? 내가 아직도 9살로 보여요? 때리면 맞고 분풀이하면 힘없이 울던 그 어린애로 보여요? 세월이 가르쳐 주더라고요. 결별할 것과 선택할 걸 구분하라고. 혜지 소식 끊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. 너! 내 덕에 세상 구경한 거야. 네가 아무리 싫어도 나는 네 엄마고 우리는 천륜이야. 그리고 엄마가 이꼴로 살면 보살피는 게 자식된 도리고. 내 마음 갉아먹는 그 어떤 것도 나 허락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공갈을 하든 협박을 하든 나한텐 안 통한다고요. 너 내 관뚜껑 닫힐 때까지 나한테 못 벗어나. 그래, 혜연아, 엄마가 혜지랑 통화하게 해줄게. 어머, 어머, 혜연아. 야, 내가 네 엄마야. 내가 네 친엄마라고. 김영주 씨, 도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. 아니, 이거 무슨 언제요? 도박 끊었는데. 아니라니까. 나 도박 끊었어요. 안 돼. 좀 한 번만 봐줘요. 아유, 이러지 말아요. 10년간 쇠네. 5분만 빨리 왔어도 상가분양 사기 친구까지 들어와서 나까지 엮일 뻔했잖아. 나 아니라니까. 어머머머머머. 야,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야. 미쳤어요?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? 혜지야, 다 아빠 잘못이다. 미안하다. 혜지야, 아빠가 찾아온 건 그 이름 부르지 말랬지. 난 이제 배도원이고 이젠 죽었다니까. 미안하다. 미안하단 그 얘기도 지겨워. 미안하다 한마디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? 도박꾼 정신 나간 여자한테 어린 날 맡긴 그 순간부터 아빠는 날 버린 거야. 아빠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. 그치만 혜지야, 자격 없는 아빠지만
너한테 사죄할 시간 아빠한테 좀 주면 안 될까? 미연이 혜원이한테도 네가 혜지라는 사실 알려줘야 하고. 혜원이에요, 지금! 혜지야, 니들이 지금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됐는데 기막힌 이 사실 혜원이도 알고는 있어야지. 내가 이혜지인 거 말하면 죽어버릴 거야. 혜지야, 그런 막말이 어딨어.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겠네. 혜지야! 혜지야, 위험해. 이거 나! 혜지야, 혜지야, 괜찮니?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 애기 입도 뻥끗 말고. 나 배도 오늘 살 거니까 날 방해하면 더한 짓도 할 거야. 혜지야, 설마 내 약점 잡았다고 돈 뜯으러 온 건가? 혜지야, 너 왜 이렇게 망가졌어? 어? 이렇게 독만 올라 살면 결국 네 인생만 불행해져. 불행이란 말이 뭔지 알긴 해요? 열흘 넘게 굶어봤어요? 온갖 신경질 화풀이 당하면서 살이 터지도록 맞아봤어? 비 오는 날 소금바람으로 쫓겨나 길에서 떨어봤냐고! 나 그때 10살도 안 됐었어. 정신 나간 그 여자가 도박하고 다니느라 날 방치하고 학대했을 때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는데? 뭐하고 있었는데? 아빠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잘못한 줄 알면 날 내버려둬. 아빠, 혜연아.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야? 아빠 보고 싶어서. 회사 일찍 퇴근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퇴근 시간 전까지 아빠 집에서 좀 잘래. 그래. 몸 무거워지니까 힘들지? 몸보다 마음이 힘드네. 오늘 엄마 만났어. 하나도 안 변했더라. 그 여자가 뭔 소리를 하든? 너무 미워서 내가 막 퍼부어줬어요. 후원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. 그래. 가자. 낯짝도 두꺼워 그 불난 덩어리. 아니 꼼수가 주특기인데 그 집구석까지 뭐하러 쫓아가? 혜지 소식 알려준대서요. 혜지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지 상상이 가요. 그런 엄마한테 보낸 우리가 미워서 그래서 혜지가 우리 안 찾나 봐요. 네 아빠 편 좀 들자면 아휴 그때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. 고모인 나라도 니들 맡아줬어야 되는데 뭐 당신이 내 형편도 여의치가 않았고. 아휴 네 아빠 말은 안 해도 혜지 때문에 타들어간 그 속 아무도 모른다. 아빠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. 알아. 자격 없는 못난 애인데 마음이라도 무거워야지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아이가 져서 요즘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아요. 혜원아, 혜지가 어렸을 때부터 악착 같아서 잘 살고 있을 거야. 아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잖아.
또 때가 되면 혜지가 먼저 우리를 찾을 수도 있고. 혜지가 먼저 나타날 거란 기대는 내려놨지만 희망 갖고 꼭 혜지 찾아야죠. 그리고 아빠, 그 산들이 사고 친 카드값은 며칠 내로 통장으로 보낼게요. 그래. 두세 달 후에 꼭 돌려줄게. 미안하고 고맙다. 누나 왔어? 이 산들, 너 처음 사고 친 거니까 넘어가지만 두 번은 안 돼. 그 여자가 너 만나는 목적 알지? 두 번 다시 만나지 마. 그런 사람 아니야. 우리 천사는.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해. 누난 알아. 산들이 너 서툴긴 해도 살인 분별한다는 거. 나 어른 될 체질이 아닌가 봐. 네 앞가림 할 나이 지났잖아. 식구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. 아빠 고모, 저 가요. 그래. 조심히 가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. 사람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나이는 4살 때까지야. 4살. 일찍 들어온다며. 너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놨는데. 많이 늦어? 별일 있을 게 뭐 있어. 바쁘더라도 저녁 꼭 챙겨 먹고. 알겠어, 지창아. 남편 대접 똑바로 안 하냐? 어디서 지창아 가장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? 남편이 네 친구야? 주의하겠습니다. 주의가 아니라 명심해야지. 어머님, 우리 며느님이 똑똑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.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이제라도 고칠 건 고쳐야죠. 제가 나이는 어려도 시어머니니까 가르쳐 볼게요. 며느님, 누룽지 올려서 숭늉 좀 만들어 와요. 어머님, 식사 후엔 생수보다 숭늉 드시는 게 속이 편해요. 태교는 잘하고 있지? 그럼요. 태아가 편안하고 행복한 갖도록 도와주는 게 태교잖아요. 산모수첩 매일 쓰고 있고 병원 진료 기록도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요. 태몽이 꿈꾸미면은 남자아이라고 하더라. 네 남편 사주에 아들이 하나 더 있다고 했고. 그래서 똑같은 임산부인데 한 달에 건너 손주며느리는 저렇게 세워놓고 며느리만 끼고 하하호호 하고 계시는 거야? 너무한다. 입 닫고 밥이나 먹어. 입 닫고 밥을 어떻게 먹어? 독사굴에서는 너도 같이 독사가 돼야지. 방법이 없다. 엄마, 미워하는 사람을 똑 닮는다는데 하도 혜원이 잡돌이 해대서 태어날 손주가 엄마 똑 닮아서 심술구 주면 어떡해. 아니에요, 고모님. 혜원이 제가 착해서 속이 깊어서 이러쿵저러쿵 지창이한테 일러바치지 않는 거지. 솔직히 지창이한테 자기 쏙 빼고 며느리만 편애한다고 일러바치면 지창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누가 편애를 해? 솔직히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합시다. 그만 입 닫고 말 들어. 나 엄마 말 안 들은 지 꽤 오래됐잖아. 그래, 네가 내 딸이라 그게 복이다. 어머, 옳게. 그 불량스러운 시선 처리는 뭐야? 왜 그러세요? 가족들 둘러앉은 식탁에서. 가족애를 논하기엔 우리 집엔 돈이 너무 많지. 어머님 죄송해요. 내가 이혜원 약점 꼭 찾아내고 말 거야. 이층엔 왜 올라왔죠? 급해서 화장실 좀 썼어. 급하면 1층 화장실이 더 가깝지 않나? 계단이 더 가까워서 올라왔어. 나 입덧 때문에 속 불편하니까 아이스 홍차 만들어서 별채로 가져와.
홍차 카페인 농도 짙어서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몰라요? 한두 잔은 괜찮아. 혹시 불치병 있어? 의심병?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말인 줄 아나? 내 숨소리도 소름 끼치게 싫지? 나도 마찬가지야. 이거 흥정인가? 어? 금액이 부족해? 갑자기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. 배로운 하수인을 찾는 것도 방법인데. 다녀왔습니다. 왔어? 좀 늦었어요. 혜원이는요? 왔어요? 피곤하죠? 갑자기 웬 존칭 어색하게. 김명애 명예회장님께서 오늘 네 와이프한테 한 소리 하셨어. 남편 대접 똑바로 하라고. 그럼 저도 혜원이한테 존칭해야겠네요. 남편하고 안사람하고 같아? 부부는 수평 관계죠. 할머니, 저희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내서 서로 편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. 니들 둘이 있을 때는 반말을 해도 내가 참견하지 않겠지만은 어른들이 있을 때 혜원이 넌 존칭해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야, 지창이가 중부에서 300억 투자 받을 때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지은이라네요. 차지은이요. 올라라, 그 국회의원 사선 출신 장관집 딸? 차장관님 퇴임하시고 소원해졌네. 지창이랑 결혼시키려다가 혜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혼 깨지고 서먹해졌죠 뭐. 아, 내가 말 실수를 했나? 아닙니다, 아버님. 혜원 씨라고 결혼 전에 만난 남자 없었겠어요. 할머니, 저 올라가서 쉴게요. 내일 아침에 조찬 모임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죠. 올라가라. 편히 주무세요. 오랜만. 친구야, 여기 회사고 나 유부남이야. 아이씨, 유부남 친구가 허가하면 법에 걸려? 혜원아. 윤지철 씨 와이프 이혜원이에요. 와이프란 말에 액센트가 강하시네요. 차지은이에요. 네가 혜원 씨한테 왜 빠졌는지 알 것 같다. 네 와이프 기만 나고 뜨거운 스타일 같네. 매력 있단 소리예요. 고맙습니다. 결혼식에 못 간 건 그때 파리에서 동시통역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케줄 됐어도 짝사랑했던 남자 결혼식에 가는 거 넌센스라고 다 말리더라. 그날 밤에 나 와인 3병 마셨다? 솔직했나요, 너무? 차지은 씨 성격 파악됐고 제가 질투의 화신은 아니라. 그럼 앞으로 중국 프로젝트 마무리될 때까지 지창이랑 붙어 살다시피 해도 오해하지 마세요. 우리 같은 유치원에 같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짝꿍이었거든요. 그래서 스스럼 없는 것 뿐이니까. 가이드라인은 있어야지.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이다. 야, 표정 풀어. 남의 남자 됐는데 누가 뭐 어쩐데? 넌 달라붙는 여자 재미없어 하면서 정색하니까 그 재미에 내가 더 짓고 깨구는 거잖아.
아, 참. 중국 출장 가면 청 회장님 저택에 숙소 마련하기로 했어. 별채에서 우리 지내라고 하시더라고. 괜찮죠? 그건 노코멘트가 베스트 초이스인 것 같네요. 택시기사 찾았음. 연락 줘. 나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. 급한 일이 생겼어. 무슨 급한 일? 손님 계시니까 나중에 얘기할게. 점심은 다음에 하죠. 꼭 그렇게 해요. 나오지 마. 괜찮아. 일찍 들어갈게. 택시기사님 어떻게 찾았어요? 내가 사는 게 니나노 같아 보여도 할 일은 해내거든. 블랙박스 영상은 애초에 일주일이면 삭제될 거니까 구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애초에 안 했지만 임다롱 작가가 죽던 날 그 시간에 약수터 근처에 내려준 여자를 택시기사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. 그 여자가 혜원이 네가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여자 같아. 택시에서 내린 그 여자가 배도 온 하수인이 맞네요. 그 반말 찍찍하고 워낙 쌍스러워서 기사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. 가연동 주택가에서 탔다는 얘기도 해주셨고, 아, 콜 받은 게 아니라 골목에서 탔다고 하시네. 실마리는 찾았지만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막막하네요. 막막할 땐 일단 움직여야지. 그 여자가 택시 탔던 동네부터 뒤지면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. 성인 선배.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너무 부담 주는 것 같아요. 혜원이 네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? 남편 때문에 그래? 오해 살까 봐? 남편이 말 안 했나 보네. 포장마차 불러내서 혜원이 너 좋아하냐고 묻던데.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여자나 좋아하는 막가파인 놈 같은 애가? 그럴 리가요. 저 괜한 오해 사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. 혜원이 네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도 있어. 네? 오수영 이사장님 내 은인이시고 이사장님이 미투라는 억울한 누명 쓰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사장님 명예회복 위해서는 할 일을 할 거란 얘기지. 선윤 선배, 한 고집 하시죠? 고집이 아니고 옳은 일은 꼭 하자는 성격인 거지.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도 알아서 잘하는 유능한 측근 대드릴 테니까 배동 꼬리부터 잡자고. 그때까지는 서로 손 긋지 말자고. 여기가 택시기사가 그 여자를 태운 곳이라는 거죠? 주소는 맞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하나도 없네. CCTV. 하, 동지애가 풀충전돼서 우리 잘 통한다. 구청에 민원을 해야 될까요? 그건 절차가 까다로울 거고. 오케이. 미션 클리어할 방법 생각났어. 감사합니다, 김 형사님. 그날 그 시각에 그 택시에 탄 여자가 한 명 있긴 하더라. 백퍼 이 여자네. 단번에 찾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 뒷모습만 지켰어서 힘 빠지네요. 그런 말 알아? 힘이 들 땐 힘을 내라.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힘을 내자고. 다음 단계는 서울서 김서방 찾기겠죠? 거기가 주택가고 거기서 택시를 탔다는 거는 그 근처에 은거지가 있을 확률이 없진 않아. 일단
배도온 하수인인 이 여자 뒷모습이라도 찍힌 사진 프린트해서 내일 주변 탐문이라도 해보자고. 그래야죠. 이 여자를 찾아야 살인교사한 배도원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테니까. 선배, 의논할 일이 있어요. 상윤 선배, 그 여자한테 전화 왔어요. 배도원이 임다운 살인교사 했다는 증거 가지고 있대요. 거액을 요구해서 제가 어떻게든 돈부터 구할 테니까 선배는 먼저 가서 시간 좀 끌어주세요. 네, 오늘 밤 9시 서리대교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. 네. 전경재 저주게. 도훈아. 내가 우습지? 그날 한 대 맞은 게 억울해서 내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보자고 한 거야? 야, 배도원! 나 정경자야. 그날 들려줬던 건 빙산의 일각이고 임단웅 살인하라는 네 지시, 네 명령 정확히 들어있는 오리지널 녹음 파일 내가 은밀한 곳에 잘 모셔뒀거든? 어디서 구라야. 내가 정경자를 몰라? 그런 게 진짜 있었으면 벌써 돈으로 바꿨겠지. 물론 문제는 금액이지.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싶지 않으면 사과부터 제대로 해라. 지겹다. 작작 좀 해. 진짜였어? 그렇다고 날 배신해? 내가 너 찢어 죽일 거야! 벌써 만난 거야? 이걸 찾니? 정경자한테서 받은 거야? 도청기? 배도운, 이 비열한 짓까지. 도청기를 역이용할 방법이 뭘까? 선배, 의논할 일이 있어요. 배도운이 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한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덧치될까요? 일단 배도온 하수인한테 연락이 왔다고. 우리가 통화하는 척하자고. 도청기를 설치해놨으니까 배도운이 당연히 그 도청기를 확인해서 들어볼 거고, 거기에다가 혜원이 너랑 배도운 하수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꾸민다면 그 거래 현장에 배도운이 나타날 거야. 거기 나타난다는 건 살인교사 범인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어.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. 배도운과 하수인의 관계가 틀어져야만 이 방법이 통해요. 0.01% 확률일지라도 우리가 시도는 해보자고. 네 하수인이랑 그 여자가 살인교사 증거 다 넘겼어. 바락해도 소용없어.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야. 야,
이혜원! 어디서 뭔 거야! 배동은! 이제부터 시작이야. 내가 너 끝장낼 거야. 변호사 아저씨가 살아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, 내가. YJ 아직 네 거 아니다. 아버지 것도 아니죠. 혜원이 찾아서 등골 빼지 않으면 우리 둘 다 뒤져. 어머니, 지켜보세요. 사악한 배도인 제가 어떻게 다루는지. 형님! 너